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K-NR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NR 시스템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9일장이 어떻습니까? 4%대 고점을 찍었지만은 11%대 저점 찍고 9%대 약세 마감했죠. 13,910원에 마감했어요. 그래도 6월 저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만약에 좀 더 흔들어준다면은 밴드 하단도 터치하고 다시 이때처럼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좀 더 흔들어준다 해서 물량 던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담아야죠. 자, 6월 들어서 외국인이 집중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집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 반등하게 되면 자, 25,000원대. 자, 여기는 물량 소화되면은 뭐 35,000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1월 고점 대비 6월까지 자, 마이너스 72% 밀렸어요. 자, 이 정도 밀리면은 기초 반등이 따라 나오죠. 근데 이거에 만족 못 하죠. 자, 왜 그러냐?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이 과매도 구간이 마무리될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6월 저점을 잘 지켜주면서 여기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은 과매도 구간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마무리되고 올라가죠? 마무리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된다면은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 뒤집어 놓은 형태. 자,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자, 머리 완성하고 그리고 우측 어깨 완성하면은 자, 요 추세로 간다는 얘기죠. 요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완성을 해야 돼요. 그 지금 구간은 아주 매집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한참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자, 이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단가에서 매집해서 수익 극대화로 가져가야죠. 자, 그리고 일본사에서 보시면은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매수 신호 나온다. 일본사에서 나오면은 스윙 매매를 하시면 돼요. 스윙 매매. 자, 스윙 매매가 뭡니까? 파도 타기죠. 자, 파도 타기.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윙 매매는 기간을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면 돼요. 자, 신호 나왔죠. 신호 나오고 자, 요 상승 나왔잖아요. 또 신호가 집중돼서 나오고 나서 요 상승 나왔죠. 그 2, 3개월 보시면 돼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시고 나는 요 기간이 좀 길어. 나는 짧게 먹고 빠지고 매일매일 수익 내고 싶어. 자,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요 신호가 나올 때 공략을 해서 분할 매수해서 짧게 먹고 빠지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나 던질래. 자, 인내하기 쉽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도 봐야 되고 또 기초 분석도 봐야 되고 자, 일본사에서 안 보이는 게 주봉사에서 보이니까 자,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함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K나 시스템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1월까지 폭등 흐름이 나왔던 그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 매크로 이슈 때문에 다 같이 밀린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량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뭐 19일장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밀렸어요. 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여파도 있었고 또 시장을 흔들어준 요인이 뭡니까? 자, 19일에 스위스에서 예정되어 있던 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서명식 그리고 실무 협상 일정이 일단은 취소가 됐었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을 하자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표단을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근데 협상이 지연됐을 뿐이죠. 이미 지난 18일에 이 양국 정상 간에 종전 MOU 전자서명을 마쳤잖아요. 전자서명을 체결했고 일단 종전을 한 겁니다. 그 이에 이어서 자, 그 뒤로 실제 회담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난 19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휴전 재개에 합의했고 그 이란은 미국 측과 긴급 조율을 거쳐서 협상단 파견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추가 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열리게 되죠.
19일부터 개방된 호르무즈 해협은 뭐 사실상 재봉쇄 없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 20일에도 하루에 상선 55척이 해협을 통과했어요. 자, 그리고 60일 이후에도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밝혔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최종 합의가 만약에 무산될 경우에는 미국이 중동 해상 안보 제공 대가로 수수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직접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 뜻이지만은 또 이란 입장에 서서 미국이 나서서 통행료를 걷어서 얼마 떼고 나머지를 수수료로 줄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상승 흐름이 기대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본인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타점을 잡는 방법. 자, 짧게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 이게 중요하죠. 바로 30분봉 상에서 신호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30분봉 상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그 신호 나올 때만 분할 매수해서 자, 이거 드시고 짧은 상승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또 신호 나오면 또 잡으시고 몰빵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이런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신호에 들어가셔서 이 수익을 챙기시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 신호를 미리 설정해 두셔야 K-NR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 방법 간단해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신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이에요.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예요. 자, 그리고 K&I 시스템 제가 이 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자,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종목들 타점 잡아드리고 19일장에도 제가 종목들 올려드렸죠. 자, 그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어요. 자, 먼저 화신 보시면요. 자, 화신 30분봉 차트 보시면 제가 18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보세요. 6월 18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12,250원이에요. 자, 보세요. 신호가 두 개 나왔어요.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 급등이 나왔지만 신호 나올 때 공략하시라. 그 제가 18일장에 타점 잡아드렸어요. 자, 여기죠. 이 타이밍. 신호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리고 19일장에 급등. 15,000원 다녀왔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1박 2 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좀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이 방은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결국엔 요 35,000대까지 또 저항도 소화되고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 갈 수 있는 더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먼저 받아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난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자,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자,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KNR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 중인 고중량 작업용 이족 보행 로봇, 바로 슈퍼 휴머노이드, 이 슈퍼 휴머노이드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고 실물 이미지를 공개를 했었죠. 이 슈퍼 휴머노이드는 최대 600kg의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공개된 이 상당수 이 로봇들이 끼케야 50kg 미만이에요. 20에서 50kg 수준이죠. 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으로 높은 하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협업형이 아니라 중공업, 건설, 토목, 원전, 재난구조 이런 위험 작업 환경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탑승할 수도 있죠. 탑승해서 조작도 가능하고 원격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자, 영화 아바타 보셨죠? 그리고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나왔던 로봇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고 하중의 구동력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KNR 시스템에 바로 이 유압식 액추에이터, 그리고 전동과 유압식 이 결합형인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대 300kg의 악력을 목표로 한 특수 로봇선도 별도로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죠. 골드만삭스가 지난 24년도 2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 이때는 380억 달러가 될 거다. 수년 전 전망치만 해도 6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자, 무려 6배 이상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지난 25년도 5월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에는 5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공장 자동화와 창고 물류, 의료 보조, 가정용 서비스 이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전체를 바라본 숫자예요. 자, 그리고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산업이 연구 단계에서 실제 산업 적용 단계까지 왔다.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본체 개발하는 기업들이 140개 이상이나 돼요.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죠. 자, 바로 유비테크. 자, 유비테크가 600억 위안, 하나로 약 13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수만 대 규모의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도시 단위의 클러스터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AI 중심, 그리고 중국은 속도, 생태계, 일본은 제조 구도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기술이 아니라 양산, 투자, 생태계 구축 능력이에요.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일본형, 자, 이 중에서 어느 구도로 갈 것인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죠. 현대차 그룹의 로봇차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가 빠르면은 6월 달에, 다음 달에 결정될 전망이에요. 성공적으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대규모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하게 돼요. 로보틱스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과 일본 소프트뱅크 사이에 맺은 풋옵션, 이 매수 청구권 행사 시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풋옵션 행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2021년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80%를 인수했죠.
특정 시한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나머지 20%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2025년 6월 예정됐던 풋옵션 행사 1차 시한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갔어요. 그 이후 1년이 지나서 2차 시한이 임박해 있어요. 그동안에 이뤄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상증자로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은 현재 9.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죠. 작년 1차 시한 때 현대차그룹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힘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에 CES 2016이 열렸었죠. 이때 아틀라스 공개 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이어 업그레이드된 아틀라스의 성능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도 상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5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튜브 채널에 연구형을 업그레이드한 실제 공장 투입 모델인 개발용 아틀라스의 작동 영상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는 현대차그룹이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구성한 사업기획 TF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해졌죠.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연간 3만 대 규모의 아틀라스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같은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R 시스템이 아마존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 자회사인 아마존 로보틱스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협업에 나선다라고 밝혔죠. 최근에 아마존 로보틱스의 정식 판매 기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바로 이 액추에이터의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사 간의 체계를 구축을 완료했어요. 아마존 로보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있죠. 그 대규모 로보틱스 혁신 허브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 전 세계 아마존 물류센터에 무려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전체 배송 공정의 약 75%에 로봇 기술이 관여를 합니다. 오늘날 아마존이 구축한 바로 이 초고속 배송 시스템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 아마존 로보틱스는 단순히 이동하는 로봇을 넘어서 인공지능 AI와 바로 피지컬 AI가 결합된 정교한 하드웨어를 선보이고 있어요. 그 단순한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물류라는 물리적 환경에 AI를 입히는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죠. K&R 시스템은 액추에이터 생산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성능 검사 시에 발생하는 정밀 데이터를 아마존 로보틱스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게 돼요. 이를 최적화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양사는 이후에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의 수동 작업을 자동화하는 이 교정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합의했어요. 그 이후에 고도화 로드맵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선 과정들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용 검사 장비의 표준 모델을 확정을 하게 되고, 이를 아마존 로보틱스의 생산 거점에 올해 말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자, 그래서 K&R 시스템은 이 같은 글로벌 기술 협업을 통해서 자사가 보유한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라인업을 완성한 전동 모터와 그리고 유압 액추에이터를 하나로 결합한 바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아마존 로보틱스의 자율 이동 로봇 이 AMR 플랫폼에 탑재하는 전략적 제휴로 연결을 한다는 계획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단계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은 AI와 피지컬 AI 결합 등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이 아마존 로보틱스의 로봇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바로 이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죠. 자, 그리고 아마존 로보틱스의 군집 주행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해서 기존 로봇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이 초고중량의 물류 로봇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에요. K&R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부품 관련주예요. 지난 25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만들어왔죠. 일단 현대차그룹과 17년 이상 거래를 해왔어요. 현대차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바로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자, 특히 하이브리드 로터리와 그리고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로봇 시장의 대변혁을 일으킬 바로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사용 편의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 유압식 액추에이터의 강력한 출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K&R 시스템이 세계 최대의 가반 하중을 자랑하는 바로 슈퍼 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를 해서 올해 말에 첫 선을 보인다라고 밝혔죠. 자, 그리고 최근에 158억 원 규모의 이 전환사체 CB를 발행해서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되죠.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등 로봇 기술 로드맵의 핵심 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하게 돼요.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휴머노이드는 5손가락의 로봇손과 로봇팔을 갖추고 유무인 탑승 방식을 호환하는 바로 이족보행 고하중의 대형 로봇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손가락도 있고 사람도 탑승할 수 있고, 자, 이 로봇이 쓰이는 곳은 이 극한의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가 로봇에 승차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작업자 없이 원격 운영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죠?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많이 봤죠? 이게 좀 크죠? 로봇이. 전투 로봇이죠? 이거는. 자, 이렇게 타가지고 이 기관포를 쏠 수 있는 전투용 로봇이죠. 매트릭스 3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바타에도 나오죠. 아바타 1에서 여기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전투용 로봇이죠. 자, 여기에 무기만 장착하면 뭐 군용으로도 쓸 수 있죠. 뭐 위에는 뭐 미사일도 달아놓고서 뭐 로켓탄 발사하고, 자, 이제 군용으로 개발될 것 같아요. 이 높이가 2.5m, 그리고 폭이 1.5m. 현재 일반에 공개된 타 휴머노이드의 가반 하중 대비 자, 무려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 400kg부터 최대 600kg 여기까지 가능한 고하중의 슈퍼노이드로 개발이 돼요. 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할 일을 대체하는 개념이지만은 이 슈퍼 휴머노이드는 인간이 불가능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돼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그래서 K&R 시스템이 상장 후에 처음으로 이 전환사체를 발행을 해서 로봇 핵심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완성형 로봇 시스템 영역까지 확장을 하기 위한 소중한 투자의 기반이 마련됐죠. 그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현장에서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이 슈퍼맨형 로봇을 개발해서 세상을 안전하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K&R 시스템은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공식 참여 기업과 그리고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됐죠. 이미 심해에서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는 로봇과 또 제철소 용광로를 관리하는 로봇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정도로 그 뛰어난 로봇 개발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로봇팔보다 자, 2배나 업그레이드가 된 바로 이 고성능의 다목적 유압 로봇팔과 그리고 소형 서버 밸브 국산화에도 또 성공했죠. 그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전동 모터와 유압 액추에이터를 하나로 결합한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라인업을 완성을 했죠.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덤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연속 공중제비 영상이 이 고난도 동작 자체보다 도약하고 공중자세 제어 그리고 착지 충격 흡수 또 자세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그 연속 전신 제어 이런 능력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 대규모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강화 학습 기반의 이 제어 기법이라든가 전신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한 결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아틀라스의 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가동됨에 따라서 이 연구용 버전의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하고 이 연구원들이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전신 제어 그리고 이동성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이 최종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K&R 시스템이 한국 중부 발전과 이 낙탄 회수 로봇 현장 실증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어요. 화력발전소 젖단장에서 발생하는 이 낙탄 회수 작업을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기술이 이 발전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증에 성공한 거죠.
낙탄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과정 중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 방치할 경우에는 연료 손실뿐만 아니라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고분진의 또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고위험 환경 탓에 산업재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이런 문제를 로봇 기술로 해결을 하게 되죠. 실제 발전소 운영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낙탄 회수 성능과 또 시스템의 안정성, 그 내환경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했어요. KNR 시스템은 가반 화중, 이 400kg급 이 다목적 유압 로봇팔, 이 히드라 TG를 적용해서 낙탄을 긁어 모으는 이 포집 작업과 컨베이어로 다시 올리는 상탄 이런 작업을 분담 수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죠. 그 KNR 시스템은 최근 원전 중수로 구조물 해체 실증 사업 로봇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죠. 그 원전 해체 관련 시장에서도 본격 진출했어요. 그 중불 발전을 비롯해서 이 한전 KPS 그리고 한수원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자, 이런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로봇과 시험 장비를 공급한 바가 있죠. 그 화력과 원전을 아우르는 다양한 발전 환경에서 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로봇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20회 국제 로봇 콘테스트의 2025 한국 중부발전 지능형 로봇 챌린지 대회에서 이 암모니아 가스 탱크로리 하역 이 배관 자동 체결 해제 로봇으로 지식재산 처장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죠. 자, 바로 이 피지컬 AI 시대 또 발전산업 로봇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 고위험 이 반복 작업의 로봇 대체를 목표로 열렸어요. 아이디어 기획 분야에서 이 KNR 시스템은 한국중부발전 한국공학대학교와 팀을 이루어서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본선에 올라서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수상작은 이 발전소의 암모니아 가스 하역 작업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한 로봇이죠. 기존에는 작업자가 유독성, 가연성 가스인 이 암모니아 배관을 직접 이 수작업으로 했었어요. 수작업으로 연결하고 해체하고 화학 성분으로 인한 화상이라든가 또 독성 노출, 또 스파크로 인한 점화 이런 여러 잠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근데 이러한 고위험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KNR 시스템이 보유한 이 다자유 유압 로봇팔을 적용했어요. AI 기반의 이 3D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이 배관의 위치를 인식을 하고 로봇팔 그리퍼를 이용해서 배관을 또 체결하고 암모니아 잔류 가스까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가반 하중 방폭 인증을 획득한 이 KNR 시스템에 이 유압 로봇팔을 적용해서 이 가연성 가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을 했다는 점이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조만간에 현장 적용을 위한 제품화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가성소다라든가 타 유해 화학 물질 하역 작업에서도 자, 이번 기술을 확대 적용할 수 있어서 향후에 항만이라든가 또 플랜트 유사 고위험 고중량을 취급 분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 로봇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대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이 테슬라의 시장 내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외신 평가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그동안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사업 목표 현실화에 실패를 해왔어요. 자, 그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투자자들의 더 확실한 설득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성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수만 대의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데 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IT 전시회에 바로 이 CES 2026에서 이 완제품 형태의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선보였어요. 그 연간 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춰내겠다라는 투자 로드맵도 공개를 했죠. 이 구글의 이 딥마인드와 협력을 비롯한 기술 발전 방안과 그리고 2027년부터 현대차를 넘어서 외부의 고객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휴머노이드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제시했죠. 외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러한 발표가 테슬라에 대비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는 어땠어요? 당초에 2025년까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의 세 번째 시제품을 선보이고 연간 최대 1만 대 수준으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은 실현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력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율 동작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CES 2016 행사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주변 환경과 사람을 인식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로봇들과 서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죠.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테슬라의 로봇 공장 비전을 완전히 빼앗아올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바로 사족 보행 로봇 상용화에도 성과를 내고 있죠. 로봇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죠.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미 로봇 분야의 리더가 됐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 휴머노이드 도입은 인공지능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재 로봇 개발에 테슬라를 앞서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이에요.